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와, 드디어 12월입니다. 이쯤 되면은 모카 구독자님들 당연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올해의 차, 카우더이어. 도대체 어떤 차가 올해는 수상하게 되나? 이거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 자동차 기자 시작할 때만 해도 올해의 차 당연히 해외 행사였습니다. 처음 올해의 차 얘기 들은 건 아마도 닛산의 광고였던 것 같아요. 닛산의 올해의 차 10년 연속 수상한 VQ 엔진. 와, 우리 엔진 최고다. 뭐 이러면서 엔진 오브 더 이어라는 상이었죠. 도대체 엔진이 얼마나 좋으면 저런 상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일본 차들 아니면 뭐 독일, 프랑스, 이태리 뭐 이런 자동차 선진국들이 받는 게 올해의 차다 이렇게 생각했죠. 변방에 있는 한국 자동차, 그때 당시 현대기아가 올해의 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 엄청난 발전을 해서요. 올해의 차의 우리나라 자동차들 파이널리스트에 상당히 올랐다고 하는데요. 대체 올해의 차가 뭐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개최되는 올해의 차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또 상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의 차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사실 우리는 올해의 차라는 걸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자동차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잘 팔린다? 그런 건 거의 없었죠. 그냥 싸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현대엑셀 미국에 수출 엄청나게 했다고 자랑했지만 사실 광고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나를 사고 하나 스페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타이어 같은 거 터지면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 끼는 거잖아요. 자동차 품질이 그렇게 나쁠 것 같아? 그러면은 하나 사고 하나를 그냥 껴줄게. 1+1으로 차 껴준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팔렸던 거지. 제가 자동차 기자 처음 시작한 게 2005년이니까 한 18년 됐네요. 그때 당시만 해도 NF 소나타 나오던 때였습니다. NF 소나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때는 품질이 나쁘지 않았죠.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무난의 극치였어. 한국차 이미지가 딱 그 정도였죠. 그때 당시 제가 취재했던 게 혁신적인 자동차 YF 소나타였는데 그때 당시 정의선 회장님 이렇게 찍기도 했어요. 정의선 상무님이죠. 젊은 거 보세요. YF 소나타가 나오면서 그때 미국에서 현대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니, 현대가 이런 차를 만들었어? 디자인이 이렇게 화려해? 언제 품질이 이렇게 좋아졌어? 이러면서 감탄했던 자동차가 바로 YF 소나타였죠. 그러다 현대 제네시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당시 광고 영상을 보면요. 社長、ハンデイジェネシスノースアメリカカーオブザイヤー。ハンディのことを誰もが今知ってるじゃないか。ホンデに関しては中国車だろ。Hyundai hat gewonnen. Das wird Konsequenzen haben. ハンディのことを誰もが今知ってる。 Hyundai, ハンディ、 Hyundai, ハンディ。 Win one little award and suddenly everyone gets your name right. It's Hyundai. Like Sunday. 이게 2009년 북미 올해의 차인데요. 현대 제네시스가 올해의 차가 됐다고 렉서스, BMW에서 아주 난리난 영상이죠. 그런데 이게 광고로만 볼 게 아닌 게 정말로 이때 제네시스가 선정이 되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데? 그때 전 세계 업체들을 발칵 뒤집히게 하기도 했고 우리도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올해의 차는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행사가 아니었으니까 우리한테 올해의 차라는 건 불과 10년 정도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올해의 차가 정말 한 10년, 20년 된 거냐? 아닙니다. 실제로 올해의 차는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입니다. 올해의 차는 무려 1949년에 만들어졌어요. 2차 대전 끝나고 우리나라는 한창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쯤 미국에는 2차 대전 끝났으니까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제각기 다 자가용을 소유하는 그런 문화가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전쟁 직후에 너무나 여유로워진 거죠. 이때 미국 최대 자동차 매거진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 트렌드 가 첫 번째 책을 내놓습니다. 모터 트렌드의 첫 편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표지에 있는 이 차가 바로 올해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모터 트렌드는 여러 책이 있고 올해의 차를 뽑은 게 아니라 올해의 차를 선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잡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터 트렌드는 매년 올해의 차를 뽑았을 때 매년 1월호는 대문짝만하게 표지에다가 차 한 대를 딱 놓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의 차예요. 1월호에 표지로 장식하는 게 전통이 됐어요. 그로부터 75년간 매년 올해의 차를 뽑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체들이 아주 기를 쓰고 올해의 차에 선정되려고 노력하는데요. 올해의 차 선정하기 위해서 출시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고 올해의 차의 평가 항목이 어떤 건지를 다 입수해서 우리 차도 올해의 차에 뽑히도록 요런 거를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동차를 평가해서 올해의 차를 어떻게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보기도 하죠.
모터 트렌드는 미국에서 최고의 잡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전통 있는 올해의 차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올해의 차를 뽑은 매거진이기 때문에 모터 트렌드가 가장 권위 있는 올해의 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자동차가 몇 번 수상했죠. 제네시스 G70이 받기도 했고 GV70도 모터 트렌드 올해의 차를 수상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래도 이 모터 트렌드는 아무래도 미국의 특정 매체가 주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올해의 차를 거의 모든 매체들이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희석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수많은 매체들의 전문 기자들이 다 모여서 투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올해의 차를 선정하는, 그래서 더 공정하게 차를 선정하겠다고 만들어진 올해의 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상을 몇 가지 본다면 자동차 시장별로 묶여서 상을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전에는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세 가지의 자동차 시장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룹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올해의 차를 선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의 기자들이 한데 모여서 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상들을 직접 취재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유럽 올해의 차 시상하는데 직접 갔다 왔는데 가보면 행사장이 굉장히 재밌어요. 기자들이 쫙 몰린 자리에서 각국의 기자들이 어떤 차를 올해의 차로 뽑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몇 표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다 보면 독일 기자들 어떤 차? 라고 하면 당연히 독일 차예요. BMW, 벤츠, 아우디, 아니면 포르쉐. 프랑스 기자들이 어떤 차? 르노나 푸조. 당연히 프랑스 차고. 이태리 기자들이 어떤 차? 하면 당연히 알파 로메오야. 야, 이거 좀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게 1964년이에요. 그러니까 58년 동안 열렸는데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상 받은 거 딱 2번밖에 없습니다. 현대기아가 작년에 상을 받았죠. 기아 EV6 2022년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유럽이 아닌 국가는 2밖에 없다니까? 일본하고 대한민국 말고는 모두 다 유럽 자동차가 58년 동안 받았으니까 그 58년의 전통을 깨고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수상하게 된 겁니다. 와, 대단하죠? 저 이걸 보면서 와, 이렇게 세상이 또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역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일 중요한 건 세계 올해의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20년밖에 안 된 젊은 상이긴 한데 유럽이나 뭐 미국 기자들이 모여서 뽑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모여서 뽑는 상이니까 심사위원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32개국에서 100여 명의 심사위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 기자들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여기 4분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하영선 국장님, 최주식 국장님, 그리고 최영석 국장님, 이승용 편집장님 이렇게 4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사실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심사위원은 더 있어야 되죠. 저도 한번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해볼까요? 저 한번 해볼까요? 저 심사위원으로 꼭 한번 뽑아주세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모여서 뽑는 거니까 아무래도 더 공정성 있는 상이 될 수 있겠죠. 그 세계 올해의 차, 올해에는 과연 누가 받았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2023년 세계 올해의 차 누가 받았을까? 두구두구두구. 무려 현대 아이오닉 6가 받았습니다. 와. 잠깐만. 작년엔 누가 받았나? 두구두구두구두구. 현대 아이오닉 5가 받았습니다. 와, 잠깐만. 야, 이게 대단하네. 아이오닉 5는요. 월드 카 오브 더 이어, 월드 일렉트릭 비클, 월드 카 디자인 오브 더 이어까지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해요. 아이오닉 6도 트리플 크라운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니 3개씩 2년 연속으로 받아? 야, 대단하네. 거기다가 월드 퍼포먼스 카도 기아 EV6 GT가 받았습니다. 뭐 상이 되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월드카 오브 더 이어 총 6개 상을 주거든요. 그 중에 4개를 한국산 자동차가 받았다. 이 얘기인데 코리아 이 정도로 잘 나갑니까? 아니 월드라니까? 월드. 그것도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으로 대단한 거죠. 잠깐만. 근데 아이오닉 6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린 차도 아니잖아요.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요. 레인지로버, 루시드 에어하고 경쟁해서 아이오닉 6를 선정했다고 해요. 뭐였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레인지로버하고 루시드를 이겼어? 설명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차를 만들었다면서 우리가 봤을 때 저건 좀 너무 특이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세계의 다른 시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참신하구만. 오, 완전 새롭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가 봐요. 아마도 이분들이 아이오닉 6 택시를 못 봐서 어쨌든 저는 아이오닉 6는 잘 모르겠는데 RN22E 있잖아요. 요 차는 정말 예쁘게 보이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다르나? 조금만 튜닝해도 훨씬 예뻐 보일 것 같긴 합니다. 프로페시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 예쁘다고 했거든요. 아이오닉 6 처음 나왔을 때도 예쁘다는 평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 정인구 PD님도 아이오닉 6가 요즘 전기차 중에 가장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분들이 택시를 못 봐서 이런 11월에 LA 오토쇼를 전후해서 이 전 세계 기자들을 다 모아서 전체 후보를 다 한데 모아놓고 이 LA 쾌청한 곳에서 시승도 하고 차끼리 비교도 하고 하면서 시승으로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월 말에 10대의 최종 후보를 가리는 투표를 하고요. 2월에는 그 중에서 최고의 차를 뽑겠다라는 선거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에는 3개의 파이널리스트를 공개하고 3월 말에는 뉴욕 오토쇼에서 1등을 발표합니다. 어우, 엄청난 프로세스죠? 거의 한 4개월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렌차라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어떤 차가 후보인가 보면요. BMW 신형 5 시리즈, i7 M70, 페라리 프로스 1개, 그리고 로터스 일레트레, 벤츠 E클래스, EQE SUV 이런 엄청난 차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차들도 후보로 잔뜩 올랐죠. 그래서 지금 65개 차종이 올해의 차 후보라고 합니다. 국산차도 있어요. 국산차도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나갔고요. 현대 아이오닉 5N 나갔고요. 코나, 신형 산타페, 기아 EV9 이런 차들도 있고요. 심지어 쉐보레 트렉스 있고요. 쌍용 토레스도 있습니다. 토레스? 야, 이게 현대기아만 있는 줄 알았더니 트렉스랑 토레스, 와, 이 차들도 올해의 차 받으면 정말 좋겠다. 아니,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겠네. 쉐보레 트렉스가 외국산 차야, 쉐보레지 이러실 것 같은데, 미국 브랜드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입니다. 당연히 이 차도 받으면 기분 좋죠. 자, 어쨌든 카 오브 더 이어 하나, 그리고 5개의 부문이 있을 뿐인데 총 6개밖에 없는데 65개 차종이 경합한다고 하니까, 야, 이 중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하나도 못 받나? 하나라도 받겠지. 받을 수 있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 투표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투표 결과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WCOT를 뽑는 위원장 체어맨이 마침 한국에 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기대했던 게 사실 WCOT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심사를 보는 거냐, 제대로 하는 건 맞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궁금해하던 중에 이분이 한국에 오셨다고 해서 부랴부랴 왔습니다. WCOT를 책임지시는 체어 오브 WCOT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My name is Siddharth Vinayak Patinker. I am a journalist from India and I'm also currently the chair for the World Car Awards. 에코드라이브의 기자시자 WCOT의 주어러의 수장분을 모셨습니다. 이분한테 여쭤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WCOT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We currently have just over 102 jurors and it's been growing over the years. For many years it was around 70 average. But the last 4 or 5 years, we have seen the numbers growing because we want representation from new markets. So a lot of countries got added as well in the last few years. But yes, some countries have been there from the start, like Korea. 이야, 대단하네요. 아니, 100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주어러로서 이렇게 함께 심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면 저도 주어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Yes, anybody who creates content in the automobile space who's a journalist is eligible. And so we have an application process, so you must apply. 진짜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거 간단하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The first step for us is to identify if a car is, if a vehicle is eligible. And there's a very clear understanding that we have. We put out all our eligibility criteria on our website because very often you see in the automobile industry, you might have products which are only specific to one region. And while they may be very popular or they might sell in high volume, they don't become world necessarily. So we have to make sure that we're careful about that. We look at, in the past we used to say 2 or 3 continents. Now we say major markets. So we've broken it up by regions in terms of what are the significant automobile sales markets worldwide. So you obviously have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traditionally strong ones. There's China, which is a huge market. And then there's Latin America, there's Southeast Asia, there's India, Korea, Japan. So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se vehicles are available in at least 2 of these markets. Once they are eligible, then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y launch in the right time period so that they're eligible for that year and that they are also available for people to buy and not just launched. And the last thing is to then decide which category they go into. Let's say above a certain luxury scale, it goes into the luxury car category. Similarly, the high performance vehicles are in the performance category, but they also qualify for World Car. So overall, World Car of the Year is cars which are the smaller ones up
to a certain price point. 아, 정말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편중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혹시 내년에 어떤 차를 뽑으실 건지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되나요? 혹시 한국 차가 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We've seen cars from Kia winning. We've now seen back-to-back wins from Hyundai brand cars as well. So can it happen again next year? Yeah, I'm sure it can. But at this point, I wish I had the crystal ball to tell you which car it is going to be. 알겠습니다. 일단 재작년에 현대랑 기아가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 아이오닉 6 어떻게 올해의 차를 받게 됐는지, 듀얼러들이 어째서 그 차를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I think the reason why the Ioniq 6 came through, in general, today there is a lot of attention on electric cars, for sure. We're also testing a lot more of them in the year. And when you have a product that stands out because either of performance or design or engineering, you always keep it in mind. But then there are some cars which stand out on all three things. And then, of course, you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ings like safety, affordability. So I think with the Ioniq 6, you have to agree that the fact that the car was unlike anything else is what probably made it very popular with our jury. I can't speak for everyone, but I can tell you that we were all impressed by the approach to it. When we heard there was a second eGMP car coming from Hyundai, it wasn't just a version of the first one. It was completely different. It was a car that was trying to achieve very high numbers on aerodynamics. It was a car that was trying to provide a certain kind of performance as well as range, which the 5 wasn't trying to offer. So they were very different products. And I think that's another thing that people appreciated. 아, 세상에. 이렇게 그냥 청산주스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질문하기 무서운데요. 이거 어떤 것도 여쭤봐야 되지? 그래요. 아이오닉 5하고 6가 이렇게 3개나 받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We started to see Hyundai and Kia cars showing up in the top 5, top 3. And so that shows that in general, there has been a much greater acceptance for the kind of work that's coming out of Korea. The cars are also very popular. They're selling in high numbers. They were also doing well on design. So I think the shift and the attention had begun already for some time. Then we saw the Kia Telluride becoming World Car of the Year. That was the first time that Korean brands had won. And then of course, the Ioniq 5 changed everything by also becoming the first car, from Korea to win 3 awards. We had only had a Jaguar doing that once before. So it was a huge moment, I think, for Asia in general and Korea in particular when the Ioniq 5 won. And don't forget that in the year that it won, we also saw the EV6 being in the top 5, top 3. So, it wasn't just one car and that's why they did well. 아니, 국뽕이 차오르네요. 아니, 그러니까 한두 개 차들이 뭐 되게 뛰어난 게 아니라 여러 차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상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특별한 인기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eGMP 자체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왠지 국뽕이 차오르는 현장입니다.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Most welcome. Thank you, and it's very nice to meet you. 세상에, 아이오닉 6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고, 아이오닉 6가 상을 받은 이유가 다 있었군요. 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올해의 차를 뽑을 때 이거 현대차니까 요거 올해의 차로 뽑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차의 여러 가지 수치들을 다 적어서 자기는 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점수를 가지고서 올해의 차를 객관적으로 선정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몰아줄 수는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주관이 아예 안 들어가진 않겠지.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노력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게 조금 더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네요. 여러 가지 올해의 차들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자동차 회사들의 위상이나 시장 규모도 당연히 반영이 되죠. 그리고 기자들 스스로의 능력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올해의 차를 뽑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자,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죠. 당연히 기자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면 혹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기대해 보게 됩니다. 해준다고 했어요. 해준다고 했어. 한번 어플라이 해보라니까 한번 해봐야죠. 뭐 되면은 내년부터는 올해의 차는 제가 뽑는 겁니다. 야,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냐? 미국 30명, 우리나라 4명, 누가 봐도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좀 불공평합니다. 생각해보면 올해의 차는 서구 국가들이 만들어낸 게임이잖아요.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가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 세계를 목표로 하니까 이런 어려움들 꼭 극복해야 하고 또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 축구 리그에서 뭐 손흥민이라든지 뭐 황희찬, 김민재, 뭐 이강인 선수 이렇게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런 선수가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줬듯이 현대기아, KG모빌리티, 그리고 쉐보레 같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올해의 차를
더 많이 수상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뿌듯한 성취감 가져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